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7월 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평안학교 통합 속도전, 이것도 말 많지요. 이르면 현재 고2부터 생도 통합 선발 검토한다. 이 주특기는 이제 밥 말아 먹는다는 분위기인데, 이러면서 자주국방 타령하고 앉아있고, 있는 거를 갖다가 통합하면은 잘 돌아가는 겁니까? 예? 잘 돌아가는 거예요. AI로 다 대체하는 거야 이제. 예, 육사는 2028년도 전형부터 정부 지침하도록 공표. 잘 돌아갑니다. 하여간에 국가를 말아먹는데 올인했다. 예, 넘어가고요. 내란하고 종합, 특검, 정면 충돌. 잘한다. 지들끼리 쳐싸우고. 윤석열 체포 방해 등 수사 이견 노출. 예, 종합특검이 수방서 경비단장 입건에 내란특검은 위법 지시 소극 대응. 홍장호의 이것도 다른 판단, 재판 영향 우려. 잘 돌아가는데. 지들끼리 잘 싸우고 앉아있네. 잘 돌아갑니다. 오늘 엔화 얘기도 해야 되니까, 뭐, 우리나라 뉴스 뭐 볼 것도 없고, 지금 보니까, 투표함, 투표용지 부족, 그거는 아예 보이지 않죠. 예, 뉴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뭔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거,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는데,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근본적인 거는 하나도 안 다루고 저는 아이고 참나 넘어가자 마. 예, 금덩이 오죠. 0.22% 하락해서 1온스에 4,007.38달러가 됐습니다. 예, 여전히 4,000달러 해가지고 계속 묶여있다는 느낌이 들죠. 요거 내려가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4,000달러 밑으로 내려간 뒤에 살짝 올라가니까 이 금을 갖다 매수했던 사람들은 요번에 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관련해서 우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들어가지 마시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금을 팔아야 되느냐? 우짜가 보기에는 뭐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해가지고 뭐 나는 본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금 관련해서 또 얘기할 게 있으니까 말씀드려보면 잠깐 추가해 보죠. 뭐 차트는 없고 6월 26일 기준, 지난주 6월 26일로 끝나는 주 기준 한 주 동안 전 세계 금 ETF에서 38.3톤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되어서 금 보유, 금 양을 갖다가 해가지고 자금으로 환산한 거죠. 그만큼의 자금이 유출돼서 2022년 9월 이후 주간으로는 최대 순유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23.6톤이 유출되면서 가장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아에서 8.7톤, 유럽에서 5.7톤이 유출되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제 금액으로 해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금 ETF에서 지난 6월 26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 47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기록상으로는, 달러 기준 기록상으로는 역대 가장 큰 주간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우짜가 이거 뭐 유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짜가 또 생각이 나는데, 우짜가 그 코멘트만 하고 치웠죠. 중국 당국에서 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중국의 이 관련 금하고 은 해가지고 증거금을 갖다가 증거금률을 올렸다라고 그 코멘트만 하고 그다음 우짜가 계속 까먹고 있는데, 그거 내일 우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맨날 까먹고 뭐 어제는 밀린 거 한다고 까먹고, 오늘은 또 이거 엔화 또 이거 어제 162엔 뚫었으니까 그거 얘기한다고 또 까먹고 뭐 이랬대네요. 하여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속 뭐가 밀리는데. 하여간에 달러 보시죠. 은행덩이 보시죠. 은행덩이 보시면 해가지고 0.51% 상승해서 아직도 60달러를 갖다가 회복을 못하네요. 이런 새 58.57 달러가 됐습니다. 예, 그렇네요. 여기는 일단은 무조건 60달러는 해가지고 찍어줘야 됩니다. 예, 은덩이는 무조건 60달러는 찍어줘야 된다. 자, 넘어가고요. 서부 텍사스유 올려놓고 해가지고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렌트유는 0.76% 하락해서 1배럴에 73.35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0.99% 하락해서 70.05달러, 1배럴에 70.05달러가 됐고, 요래되죠. 라인이 옆으로 기지요. 그리고 오만 8월물은 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0.48% 상승해서 1배럴에 65.20달러가 됐습니다. 자, 6월 끝나고 이제 기름값을 슬슬 이것도 예상을 해봐야 될 때가 됐으니까 우짜가 관련해서 뭐 허접하게 우짜가 끊어놓은 채널입니다만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우짜는 뭐 이럴 거면 다 끊어놓고 치우는데, 이거 끈 게 올해 해가지고 저 초에쯤 해가지고 올해 초에 해가지고 대화 뭐 이란전 터지기 전이었나?
하여튼 그때 한번 그려 놓은 겁니다. 그려 놓은 건데 한번 얘기할 때가 돼서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차트는 브렌트유 차트고요. 브렌트유 해 가지고 데일리로 1 일짜리 해 가지고 지금 이 차트가 원래는 길이가 이 채널이 언제 어디서부터 그어지냐면 2023년 7 월부터 이 채널을 딱 이렇게 그어 놨습니다. 그어 놔 가지고 뭐 보기 쉬우시라고 제가 일부러 확대를 이 끝부분만 확대한 건데, 하여간 이 채널 그어진 거 요 보시면 해 가지고 여기 돌파해서 나가죠. 예, 3 월달. 그러니까 이란저 터지고 돌파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채널 상단을 돌파한 후에 현재는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백테스트 중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러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채널 상단을 갖다가 다시 뚫고 내려가지 않고 백테스트를 갖다가 성공할 경우, 예? 요거 딱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경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게? 브렌트유, 그러니까 유가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넘어가고요. 우짜는 관련해서 유가가 1배럴에 7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 땡큐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보시면 해가지고 0.01%뭐 찔끔 올랐죠. 찔끔. 예, 그런데 뭐 하락하던 거 일단 멈췄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이걸 끝내고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살짝 오르는 거 됐다. 이게 됩니다. 이거 살짝 이래 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장중에 약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미국의 구인공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2년 내 최고치로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멈췄다 이게 됩니다. 하여간에 0.01% 찔끔 상승해서 101.158이 됐습니다. 야, 이거 계속 100일에 계속 이 위에 있는데,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100일 위에 계속 있다는 거. 이거 뭐 이거는 계속 신경 쓰이네 보니까. 자, 넘어가서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0.31%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46.97원이 됐습니다. 캡처하는 시간은 6시 54분이고요. 근데 차트 꼬라지가 희한하죠. 예, 대충 뭐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잡는다면 달러 인덱스 어제 움직인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폭발을 해버리죠. 여기서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을 해서 어떻게 됐다? 아이고 1553.97. 요 차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제대로 잘 안 찍고 해 가지고 그냥 평균값으로 때려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크게 많이 올라간 거 이런 거 갖다 끝까지 가지고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에 우리나라 원화는요 1달러에 1555.71원까지 이거보다 더 많이 싸졌었습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하여간에 작업을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이제 1546.97원까지 낮췄다. 참고로 데일리 기준, 그러니까 하루 기준, 하루 운용, 하루짜리 이제 거래하는 거 기준 이걸 해가지고 2009년, 2019년도 아니고 2009년,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때죠. 2009년 3월 3일에 1달러에 1574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종전 최고치입니다. 이 앞전 최고치가 1574원이었고요. 우리나라 원화 똥값 된 게. 그리고 IMF 이후에 장중 최고치, 장중의 원화가 가장 싸진 건 언제다? 2009년 3월 6일에 1달러에 1597원. 왜냐면 퉁치면 1600원이 되겠죠? 예, 요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꼬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단 없이 2009년 1600원을 갖다가 도전하고 있다. 돌파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어제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국채 해가지고 경매가 있었습니다. 어제 30년 만기 미국이란다. 30년 만기 한국 국채 해가지고 옥션이 있었는데요. 지난 세션 때 4.155%에서 어제 그 경매 끝나고 4.370%, 이건 뭐 조금 내려간 거고 4.370%를 가지고 21.5 베이시스 포인트 해가지고 상승했습니다. 이자값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네요. 네, 우리나라 또 산업 생산 발표됐습니다. YOY 4월에 1.5%에서 5월에 마이너스 0.9%로 감소했고요. MOM 전월 대비로 하면 4월에 마이너스 0.7%에서 5월에 마이너스 3%를 가지고 뚝 해가지고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생산이. 제조업 생산이 특히 4월에 마이너스 0.8%였는데 5월에 마이너스 3.0%로 감소하면서 이 산업 생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제대로 끌어내렸다 이게 되는데,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 3.0% 찍은 거, 이거는 2025년 10월 이후 가장 큰 하락이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생산 부진이 제조업
활동 감소를 주도했으며 자동차는 증가했고요. 제조업 생산은 국내 수요가 4월에 마이너스 4.2%에서 5월에 마이너스 5.0%, 그리고 해외 수요가 4월에 2.4%에서 5월에 마이너스 2.6%로 모두 국내외 수요 모두 제조업 생산에서 수요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자, 이거 상업생산 이거 가지고 우자가 YOY 해가지고 4월에 1.5%에서 5월에, 이건 물론 이 차트는 이건 MOM 차트입니다. YOY 해서 4월에 1.5%에서 5월에 마이너스 0.9% 감소했다 했는데, YOY 작년 동월 기준 데이터로 해서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 보시죠. 아이고, 엔화가 드디어 해가지고 162엔을 돌파했습니다. 자, 엔화는 해가지고 우자 캡처하는 6시 54분 기준에서 0.40% 싸져가지고 많이 싸졌죠? 예, 많이 싸졌습니다. 1달러에 162.574엔이 됐습니다. 예, 이거 엔화 얘기는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차트만 보고 넘어가지요. 예. 네, 어제 가지고 또 일본 역시 해가지고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본의 국채는 어떤 국채? 2년짜리, 요겁니다. 2년짜리. 뭐 보면은 다 올라가고 앉았죠, 여기. 다 올라갑니다, 지금. 이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지금 국제 해가지고 수익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혀 좋지 않은데, 아이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되는 건데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뭐 간단하게 데이터만 말씀드립니다. 어제 2년 만기 일본 국채 옥션 결과 지난 세션 때 1.369%였는데 1.369%인데 어제 1.407%로 상승했습니다. 이거 또 뭐 작업했는 모이네. 자, 열어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넘기기 전에 일본의 또 산업생산 데이터도 발표됐으니까 그것도 말씀드리죠. 일본의 산업생산 데이터, 이거는 예비입니다. 예비. 이거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2.0%인데 5월에 마이너스 1.7%로 감소하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고요. 산업생산 MOM 전월 대비로 하면 4월과 같이 5월에도 0.5%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의 경우 시장 예상치가 1.1%였기 때문에 좀 많이 못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쩌든지 간에 예비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MOM 전월 대비 데이터는 2개월 연속 증가를 플러스를 갖다가 기록 중입니다. 산업생산이 가지고 YY 뭐 마이너스 1.7% 감소한 거 나온 거는 주된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란전에 따른 공급망 및 에너지 비용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거 엔화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6월 25일로 끝나는 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운용 자산이 사상 최고치인 6조 1천억 원을 갖다가 기록했는데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인기가 당연히 더 좋죠. 이거 막대기 보시면 비율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인기가 좋아서 전체 이 잔고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레버리지 ETF 거래는 시장 변동성을 크게 증폭시켜서 한국 변동성 지수, 예, 뭐 이것도 이제 자주 봅니다. 한국 변동성 지수가 6월 29일에 무려 97.99까지 해가지고 무려 97을 돌파해서 98 턱밑까지 갔었다. 자, 이거 우리나라 한국 변동성 지수 이거 어떻게 됐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3배나 상승한 겁니다. 정말 미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가 빨리 넘어가서 레버리지 ETF 열풍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서울 주택 구매 자금 조달에 주식과 채권을 활용한 비중이 1월부터 4월까지 YTD죠. 이어트 데이트 해가지고 6.6%로 작년 동기간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평균값으로 치면은 3.7%인데 이거보다 얼추 한 2배 가까이 해가지고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가? 서울 주택 자금 구매 자금 조달에 주식과 채권을 활용한 비중이 말이죠. 게다가 한국의 마진 대출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38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2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 전체에서 50% 이상을 훌쩍 넘게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주가 변동만으로도 전체 시장 자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자체를 갖다가 다 움직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뭔가 단어 그대로 레버리지가 단어 그대로 뭡니까? 지렛대대 지렛대. 이 레버리지가 한국 정치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하우스 오브 카드. 그러니까 뭐 카드로 지은지 그러니까 뭐 붕괴하기 쉬운 뭐 그거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모래 위의 성이다. 뭐 이래 되겠죠. 하우스 오브 카드로 이 레버리지 지렛대가 한국 정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짜ken쪽으로 평가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엔화 얘기했죠. 하시죠. 엔화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자, 불안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엔화가 1달러에 162엔이 뚫리면서 1986년 이후 또는 3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똥값이 되었고요. 엔화 약세는 그 자체로 수조 달러 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의 강력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게. 하지만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재앙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지요. 이런 가운데 이란 전 이후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고려하면 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뭐를? 엔화가 지금 똥값 되는 걸 말이죠. 엔화 약세가 아직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어떻습니까? 빅구대기죠. 빅구대기. 빅구대기라는 소리는 뭐가 됩니까? 일본의 경우 국채시장 위기가 계속해서 직면해 있다. 국채시장 문제, 위기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고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서 엔화 약세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될 경우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짜가 보기에 트럼프 눈치 보여서 지금 중간선거도 걸려있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카드를 지금 못 쓴다고 추정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말고는 우짜가 보기에는 이거 반전시킬 그 카드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짜 기준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써야 할 때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편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이 필요에 따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시사했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말로만 현재 해가지고 개입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만 한다. 구두 개입은 비용이 적게 들고 투기꾼들의 망설임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조치로 사용되지요. 하지만 시장은 일본의 같은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어봤고 달러 엔 환율이 우짜든지 간에 1달러에 162엔을 돌파하면서 말로만 개입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효과를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실질적인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그 중 하나가 뭡니까? 일본이 엔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직접적인 개입,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입이죠. 지금까지 자잘하게 계속했던 거.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을 해봤자 그저 증상을 완화할 뿐이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판 도시락 던지기는 공매도 세력을 압박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미일 금리 차를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 다음 더 어려운 선택은 뭡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더 빠른, 뭐 이 예상보다 더 빠른 말도 웃긴다마는 하여간 더 빠른 금리 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는데 빠른 금리 인상의 경우 어떤 문제를 또 발생시킵니까? 일본 국채, 그리고 일본 수출, 그리고 일본 국내 신용,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압력을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1단계 말로 먼저 개입하고 2단계 시장 움직임이 무질서해지면 개입하고 3단계 엔화 하락이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때만 일본 중앙은행의 더 공격적인 긴축 정책,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이죠. 이거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직 감당할 만하니까 계속해서 저짓을 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개입의 1차 효과 퍼스트 오더 이펙트는 당연히 엔화 강세고요. 2차 효과 세컨드 오더 이펙트는 엔화 기반 캐리 트레이드 또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압력입니다. 3차 효과 third order 이펙트는 트레이더들이 엔화를 다시 사기 위해 미국의 기술주 그리고 미국 국채를 포함한 채권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 자산들을 갖다가 매도하는 거죠. 예, 뭐 그냥 다 던지는 겁니다. 매도하는 것이고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글로벌 디레버리징. 아이고 무서운 말 나오죠.
글로벌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위험은 일본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시장에 충격을 갖다가 갑자기 주면서 1달러에 155엔까지 급반전 리버셜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우적격적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통화 가치가 영원히 하락한다면 결국에는 경제 도구로서의 이 환율, 통화 가치는 기능을 잃게 되고 통화 문제는 국내 문제, 자국 내 문제를 가지고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구석이 혼란해진다 이 소리가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베네수엘라 이런 게 있죠.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중국의 공식 제조 PMI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중국 공식 제조 PMI가 5월에 50.0에서 6월에 50.3으로 해가지고 상승했다라고 발표했고, 공식 비제조 PMI는 5월에 50.1에서 6월에 50.2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종합 PMI는 5월에 50.5에서 6월에 50.6으로 상승했습니다. 뭐 그렇게 발표를 했네요. 항상 그랬다시피 일본 공식 데이터는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된다. 네, 넘어가고. 자, 이란 협상 단장 호르무즈 무료 통과 61만 권리 포기 못해. 예,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계속 자꾸 늘어지겠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은 양해각서 체결까지 이후에 이행 논의만 조건 충족될 때만 추가 협상 안 할 것. 에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60일 안에 그냥 페르시아만에 있는 배들 다 나가라 이 소리가 됩니다. 붙자가 말씀드렸죠. 지금 배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이재명이 뭐 차량 2부제, 공공기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5부제 뭐 해제한다고 했다며. 그게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은 그냥 깊이는 간장 종지 수준이고 이 움직이는 거는 거의 산문라면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핵심은 페르시아만 안으로 다시 이 배들, 특히 유조선 뭐 LNG선 이런 게 다시 들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느냐, 얼마나 많이 다시 들어가서 기름을 빼오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3월부터 지겹도록 말씀드린 거니까. 자, 넘어가서 네타냐후 이거 뭐 오늘이 오늘이 가지고 저 이란전 해가지고 122일 차니까 요약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타냐후 무장한 헤즈볼라 있는 한 레바논서 철군하네. 이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말짱 도루묵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말짱 도루묵 테크트리가 다시 발동됐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란이 해가지고 호르무즈 이거 뭐 좀 전에 해가지고 이란 뭐 협상 단장 해가지고 호르무즈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죠. 자, 요거 하는 거 관련해서 해가지고 저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해가지고 기사를 갖다가 이거 뭐 올려놓고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카타르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교통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좀 전에 이란 협상 뭐 단장이 가지고 호르무즈 무료 통과 60일만 단다. 그리고 권리를 포기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맨날 같은 소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떻습니까? 긴장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죠. 카잼 카리 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란 국영TV에 출연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 접해 있는 오만과 선박 통행 관리에 대한 합의 도출을 원한다고 말은 했지만, 만약에 오만이 어떤 이유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독자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은 거의 병풍 역할이나 해라 이 소리가 되겠죠. 또한 가리바바디는 우리는 오만 측에 다른 나라, 뭐 대표적인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되겠죠. 다른 나라가 이 문제, 호르무즈 이 권리, 이 통행권 여기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경고했다라고 해가지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어서 해가지고 간만에 해가지고 미 해군 해가지고 함대들 위치를 갖다가 올려놓고 좀 말씀드리죠. 6월 29일 기준 6월 29일로 끝나는 주, 그러니까 뭐 이 데이터가 6월 29일로 나왔습니다. 6월 29일 기준에서 USS 에이브람 링컨 여기 있죠. 에이브람 링컨, 그리고 USS 조지 H.W. 부시 요렇게, 그리고 USS 트리폴리 상륙함 해가지고 요 배들은 여전히 미 중부 사령부 관할 지역이 어딥니까? 요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미군 사령부 중에서 가장 관할 지역이 가장 작은 게 뭐냐면 이 중부 사령부입니다. 하여간에
이 관할 지역 아닌 오만만 앞에 여전히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지난 주말에 이란 해안을 갖다가 공습했죠? 예,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도 작전을 계속 수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편 USS 조지 워싱턴, 예, 여기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호는 괌 인근 해역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건조된 군함을 실사격 훈련에 격침시켰고요. 일본 잠수함이 요겁니다. 요거 배입니다. 일본 잠수함이 마지막으로 어뢰 공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USS 티어도로 루즈벨트, 지도를 바꿔야겠네. 예, USS 티어도로 루즈벨트 여기 있죠? 예, 저 항공모함은 30개국 200대 이상의 항공기 그리고 병력 3만 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림팩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하와이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USS 니미츠호 뭐 이거 잘 안 보이죠? USS 니미츠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예, 이쪽에. USS 니미츠호는 13개국이 참가한 대서양 함대 훈련을 마친 후에 다음 주에 뭐가 열립니까? 다음 주 맞냐? 이번 주 아니냐? 이번 주겠네. 이번 주 주말이겠네.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이 열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배 보냈죠.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니미츠호가 해가지고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뭐 링컨호와 부시호는 현재 대기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막 보면 되고요. 하여간에 위치를 갖다가 잠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헤지펀드가 미국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헤지펀드들의 거래 장부가 뭐냐면은 프라임북입니다. 요게 프라임북인데 이 프라임북 데이터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보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많이 판 겁니다. 이거 엄청 많이 판 겁니다. 헤지펀드들이 금액으로 보나 비율로 보나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의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술, 미디어, 통신 이걸 다 합쳐서 TMT라고 부르는데 미국 주식판에서 이 TMT 부분의 경우 2026년 올해 들어서 미국 내 모든 섹터 부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자금 유출을 기록 중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6월 순매도는 급격히 가속화되어서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마이너스 3%에 달했고 전체 기술주 매도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갖다가 기록 중이고요. 헤지펀드들이 미국의 기술주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된 요인은 이란전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매파 발언, 워시의 매파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7월 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에 되겠네. 7월 2일에 미국 시간으로 7월 2일에 나오는 6월 고용 지표가 데이터가 호조로 나오면 긴축 정책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고요. 반대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이미 어려운 시장 상황을 갖다가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해가지고 차트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최악의 월간 실적을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요 6월 한 달 어제 해가지고 끝났죠. 6월달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6월 한 달에만 마이너스 19% 하락하면서 물론 가장 최저를 갖다 찍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3.38% 하락한 겁니다. 2000년 12월 24일 그러니까 닷컴 버블 끝나고 난 다음이죠. 2000년 12월 24일 이후 최악의 월간 퍼포먼스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얼마가 날아갔다? 5,700억 달러가 날아가 버렸고요. 자, 이거는 블룸버그 차트고요. 그러니까 이걸 쭉 보시면 쭉 한참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거니까 2000년 닷컴 버블 끝나고 이때지요. 그러니까 이때 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데 이때 이후로 가장 안 좋다 이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하락은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구축되고 있는 AI 붐으로 인해 도태될 수 있는지,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AI 지출을 하다가 자빠라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하락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의 성장률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말 2026년 연말 자본 지출 전망치, 그러니까 AI에 돈 때려 박는 거 말이죠. 연말 자본 지출 전망치를 갖다가 1,9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의문, 질문을 갖다가 더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AI 투자 확대가 이제는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또 뭐 그동안 뭐 못 보시는 건데, 캐터필러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중장비 그거죠. 이거 뭐 땅 파고 뭐 이런 거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뭐 유명합니다. 이거 디스커버리 채널인가? 거기 보면은 이거 금 캐는 거 골드러시 이런 거 보면은 캐터필러 이런 거 해 가지고 그 장비 사는 그런 장비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뭐 꽤 됐는데. 아이 꽤 상당히 오래된 우자가 영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뭐 골드러시 이런 거 다큐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데서 나오 보면은 이 캐터필러가 나옵니다. 하여간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중장비 두산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그거라 보시면 되겠죠. 하여간에 캐터필러 이 주가를 보시면 어라 코스피하고 비슷하죠.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6년 해가지고 얼추 해가지고 지금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된 이후에 정도 돼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1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174.31%나 폭등한 겁니다. 자, 말씀드려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거 왜 이렇게 오르냐면, 캐터필러가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갖다가 만드는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발전기와 터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발전기와 터빈을 갖다가 누가 공급한다? 캐터필러가 공급한다. 이런 이유로 캐터필러 주가가 급상승 중입니다. 물론 우짜 기준에서는 이거 뭡니까? 버블입니다. 버블 차트입니다. 요즘은 AI 묻으면은 다 이 꼴입니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네, 이거는 소제목으로 천연가스 붐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는 쉘에서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라는 거 알고 계신 상태에서, 쉘에서 천연가스 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 LNG, 액화 천연가스 수요는 2025년까지 6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시아가 수요 증가의 원동력으로 지목됐습니다. 우자가 2025년, 2030년까지 봐야겠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020년 쉘은 2026년 LNG 아웃룩에서 그 전망에서 2050년까지 연간 수요가 거의 7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2025년 거래량이 얼마였다? LNG 거래량이 4억 2,200만 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증가한 게 되겠죠.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참고로 아시아는 석탄에서 더 깨끗한 가스, 즉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갖다가 대량으로 소비하지요. 우짜가 어제가 또 이재명이 약판 거, 전당대회용 이 구라 공수표 날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호남에 무슨 놈은 뭐 재생에너지 가지고 무슨 놈은 그걸 데이터 반도체 그걸 갖다가 짓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2050년까지 전 세계 LNG, 액화천연가스 수입량 중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일본 같은 성숙 시장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새로운 LNG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2026년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월간 LNG, 액화천연가스 공급량 중 5분의 1 또는 20%가 중단 및 차단되었죠. 그러면서 이 시장 자체로 보면은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이 끝난 건 아니니까. 하여간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덕분에 올해 액화천연가스 LNG 거래량은 2025년 작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이 되고 있고, 거래량 증가는 2027년부터 해가지고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는 회복력을 보여줘서 현물 가격의 경우 이란전 발발 이후에 기록한 최고점, 여기 보면은 일본 한국 해가지고 이거 유명한 거죠. 플랫스 퓨처 선물이죠. 천연가스 해가지고 선물입니다. 요 가격이 가지고 이란전 터진 후에 가지고 어땠습니까? 이거 MMBTU, 그러니까
밀리언 브리티시 더멀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단위가 그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가 22달러를 갖다 넘어서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20달러 밑으로 떨어졌죠. 이제 현물 가격이 이란전 발발 이후 최고점에서 20달러 밑으로 현재 떨어지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그때 수준에는 이거 못 미치는 겁니다. 예, 요거 훨씬 못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란전 종식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해 가지고 사는 거 천연가스 현물 가격 이거는 18점, 어제 우자가 캡처한 건데 1 MMBTU 해 가지고 15.8달러, 뭐 정확하게 15.820달러입니다만 여기까지 하락해서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전쟁 충격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LNG 액화천연가스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되고요. 2030년까지 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약 1억 8천만 톤의 LNG 신규 공급이 예상되고 전 세계가 이걸 모두 소화해낼 것이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7월 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